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셀프로 상속 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의를 많이 주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 경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이동 경로 중에 한 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집, 행정복지센터, 옛날 말로 주민센터죠. 그 다음에 구청, 은행, 등기소, 요 코스로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 행정복지센터, 은행, 구청, 등기소로 가든지. 저희는 구청보다 은행을 먼저 가는 걸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은행이 3시 반 되면 문이 닫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이 모든 절차를 처리하기 때문에 미리 은행 업무를 보고 구청 갔다가 등기소로 가는 그런 걸 선호하는데,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확보해야 될 서류부터 알아볼게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셀프 상속 등기를 하려면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건축물 대장 등본, 토지 대장 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정부24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뽑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토지 대장 등본 교부 괄호치고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클릭하셔가지고 상속받으시는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다 입력한 상황에서 그 아파트의 대지권 등록부가 포함된 토지 대장 등본을 뽑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대장 등본 서류들은 등기소에 있는 지적민원실에서 여러분들이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미리 뽑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류를 뽑아야 되는데, 상속받는 아파트에 등기부 등본까지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등기부 등본을 보고 좀 써야 될 게 있거든요. 등기 신청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써갈 수도 있는데, 이 내용에는 우리 구청이나 은행을 가서 발급받는 서류들에 있는 내용들을 써야 되거든요, 등기 신청서에. 그러니까 제가 등기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은 여기서 말고 나중에 등기소 가서 모든 필요한 서류들을 다 확보한 상황에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이 위임받아서 상속 등기를 하시는 경우라면 위임하는 상속인들의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당연히 챙겨야겠죠? 여러분, 위임장 양식이 없으시다면 네이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 치시고 거기 양식 모음에 위임장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집을 나섭니다. 우리는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어떤 서류들을 뽑아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망인, 우리 돌아가신 분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요 5가지 서류들은 전부 상세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해야 되는데 주소 변경 이력을 포함해 주세요. 그 다음 망인의 재적등본, 망인의 전호적 재적등본, 망인의 전전호적 재적등본, 그리고 망인의 친가 재적등본, 그 다음 망인의 배우자 재적등본입니다. 재적등본 관련해서 서류들이 많은데, 재적등본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망인 이름으로 발급될 수 있는 재적등본은 다 대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상속인 명의로 준비해야 될 서류들 좀 알아볼게요. 상속인 각각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입니다. 신분증 사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가는 경우에는 그 위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신분증 사본도 들고 가고 인감증명서도 들고 가라고 하거든요. 인감증명서만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2번, 3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서 그냥 다 들고 가자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나 빼먹은 거 생각 안 나세요? 맞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필요하죠. 우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7가지 사항을 제가 미리 찍어놨죠. 안 보신 분들 보고 오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여러분들이 서명하시고 그 옆에 인감도장을 찍으신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인감도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적으시고 그 옆에 서명을 하신 다음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첨부하셔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구청으로 갑시다. 구청에 온 이유는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취득세가 2.8%고 지방교육세가 0.16%, 농촌특별세가 0.2%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총 3.1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떤 금액의 기준으로 3.16%를 납부하느냐? 토지에 공시지가가 있다면 아파트에는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네이버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되고,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클릭하게 되면 공시 기준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사망한해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청 가셔가지고 취득세 납부하러 왔어요 하면 구청 직원분들이 납부서 신청서 받을 때 그 주소 보고 취득세 계산해 주거든요. 구청 직원 믿고 취득세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요청하셔도 되고 카드 결제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게 되면 영수증을 한 개 줍니다. 그 영수증을 챙깁시다. 이제 은행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이 은행으로 온 이유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인데요. 취득세는 제가 아까 구청 직원이 계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국민주택채권은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가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 네이버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또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청약채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일종 국민주택채권을 클릭하시고 거기서 매입 대상 금액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바뀌는데 여기서 이제 매입 용도에 부동산 등기, 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건물분 시가표준액, 우리 그 다음에 토지분 시가표준액 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계산한 거를 은행에 가서 주택채권 매입 신청서에 요 금액을 내신 다음에 확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직접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우리 청약채권 클릭하시고 일종 국민주택채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국민채권 매입을 이번에는 클릭합니다. 그러면 5개 은행이 떠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뜨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은행 클릭하셔가지고 납부하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입니다. 등기소로 가시죠. 자, 여러분이 등기소에 도착을 하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집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다운받냐? 네이버에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신 뒤에 자료센터 클릭하신 다음에 등기 신청 양식 클릭하시고 여기서 상속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여기서 인쇄하셔도 됩니다.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중앙에 부동산의 표시라고 네모칸 있죠. 그 밑에 큰 네모 가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채워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쓸 때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 주소를 보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쭉 쓰면 되거든요. 등기부 보고 한동 건물의 표시라고 쓴 다음에 등기부상 주소 써줍니다. 도로명 주소까지. 그 다음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라고 쓰고 건물 번호, 건물 내역 이런 거 다 씁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라고 쓴 뒤에 아파트가 여러 필지 위에 돼 있다면 모든 토지 다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권의 종류, 뭐 대지권의 비율 이런 거 다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 등기부 때문에 요거 다 나와 있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면서 하면 돼요. 나머지 빈칸 등기 원인 그 연월일 적혀 있죠. 연월일에는 우리 피상속인 사망한 날짜 쓰시면 되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써져 있고 등기의 목적도 써져 있고 이전할 지분은 뭐 그대로 다 쓰면 되고 그 다음 네모칸은 피상속인 등기 권리자 있는데 쭉쭉 다 써주면 됩니다. 피상속인에는 사망한 사람, 등기 권리자는 여러분 이름 쓰시면 됩니다. 여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거 다 있죠. 다 쓰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어려운 점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표시를 했을 때 이 부분 작성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 모르겠으면 등기소 직원들한테 자꾸 물어보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장 보면 우리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제일 먼저 나오죠. 왼쪽에. 그러면 이거는 뭐 쓰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서 봤던 우리 공동주택 가격 아까 봤죠?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 옆에 칸은 우리 부동산별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이잖아요. 우리 아까 은행에서 확인증 받았잖아요. 그거 보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확인증 보면 우리 국민주택 채권 발행번호 14자리 적혀 있거든요. 그거 보고 14자리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칸은 뭐예요? 취득세네요. 취득세 어디서 냈어요? 구청에서 냈잖아요. 우리 그럼 구청에서 받았던 영수증 보고 쭉쭉쭉 써내려가면 되겠죠? 그 다음 칸에 보면 등기신청 수수료 칸이 있죠. 요걸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 등기 수수료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등기소에 가면 은행 ATM기 같은 기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건당 15,000원 납부한 다음에 등기신청 수수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영수증. 그러면 몇 건 끊어야 되냐? 실무상으로는 제가 등기부 떼는 수만큼만 끊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집합 건물이니까 그 해당 호실 등기부만 떼면 등기하는데 다 쓸 수 있거든요. 아파트의 경우는 15,000원 한 건만 끊으면 됩니다. 그 영수증 보면서 등기신청 수수료란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우리 가져왔던 자료들 전부 첨부해서 등기소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접수받는 직원분께서 이럴 거예요. 이상 있으면 전화할 거고 이상 없으면 계속 진행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 계시면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등기가 완료되면 여러분들한테 등기소에서 등기 필증 찾아가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예 가기 귀찮다. 그러면 미리 여러분이 반성우편을 우체국에서 구매해가지고 등기신청서에 작성할 때 주시면 여러분 집으로 그 반성우편을 통해서 등기 필증이 날라옵니다. 자, 여러분, 등기 필증이 뭐냐? 등기 필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집문서라는 건데요. 제가 옆에 띄워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기 접수하고 나면 접수증을 주거든요. 접수증 받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셀프로 상속 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직원분들도 제가 처음에 등기 가르쳐줄 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게 전부입니다. 직원분들이 혼자 직접 등기소에 가서 부딪히면서 해결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처음 등기소에 가서 부딪히면서 수정하다 하다 보면 분명히 하루 안에 셀프 상속 등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딪혀 보세요. 모르겠으면 이 영상 자꾸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